국립나주박물관을 대표하는 전시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국보 제295호 나주 신촌리 금동관입니다. 이 금동관은 화려한 빛처럼 영산간 유역 고대 문화의 영광을 한눈에 보여주는 최고의 문화재입니다. 우리 박물관이 위치한 나주시 반남면에는 북극성을 뜻하는 자미산을 중심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대한 무덤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무덤은 1963년 1월에 행정구역명을 따라 사적 제76호 대안리 고분군, 사적 제77호 신촌리 고분군, 사적 제78호 덕산리 고분군 등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2011년 7월에는 세 개의 고분군을 하나로 통합하여 사적 제513호 반남 고분군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반남 고분군이 주목받은 시기는 언제일까요? 아쉽게도 일제강점기로 1916년 조선 총독부의 구규림 조사 과정에서 처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모리인은 나주 지역을 답사하며 반남면에서 거대한 무덤을 발견하고 무덤 안에서 대형 동널의 존재를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은 조선 식민지를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대 일본과 한국과 관계된 자료를 찾고자 조선 고적 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야스이 세이이치는 나주 반남면에서 발견된 거대한 무덤과 대형 동널이 고대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17년 나주 반남면 고분을 고적 조사 계획의 특별 조사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1917년 12월 야스이 세이이치를 중심으로 신촌리 9호분과 덕산리 4호분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들은 폭설로 계획된 15일 중 11일 동안만 반남면에 머물렀으며 실제 발굴 조사는 5일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조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조사가 아닌 유물을 획득하고자 하는 실리적 목적에 머무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당시 신촌리 9호분의 사진을 보면 눈이 많이 왔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분의 크기를 보여주고자 마을 사람 한 명을 무덤 위에 올라가게 하여 사진을 찍은 모습도 보입니다. 이후 1918년 10월 가을에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신촌리 9호분 발굴 조사는 마무리됩니다. 이러한 발굴 조사가 세상에 알려지자 보물을 찾기 위한 도굴꾼들이 몰리면서 무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로 인해 1939년 반남 고분군에 대한 조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반남 고분군에 대한 발굴 조사는 우리 손으로 우리 문화재를 연구하고 보호하지 못한 시대적 아픔이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일본의 잘못된 조사를 바로잡기 위해 1999년 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를 통해 도랑과 무덤의 정상과 경사면에 원통 모양 토기가 열을 이루며 세워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이제 금동관이 나온 신촌리 9호분 무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그런데 잠깐! 왜 신촌리 9호분이 가장 먼저 조사되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반남면 고분군 중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하고 무덤이 크기 때문입니다. 신촌리 9호분에서 주변을 둘러보면 모든 풍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조사단은 이렇게 좋은 장소에 있는 무덤은 분명 권력자의 무덤일 것이라 확신하여 가장 먼저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신촌리 9호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무덤은 네모난 모양이며 크기는 길이 30m, 높이 4m의 큰 무덤입니다. 무덤 안에서는 크고 작은 11기의 동널 무덤이 확인되었습니다. 조사단은 발견 순서에 따라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 등 십간을 이용해 번호를 정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어떻게 묻었을까요? 조사자였던 야스이 세이이치는 집안에 흙을 쌓고 그 위에 대형 동널을 눕힌다.
지금도 여전히 조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이 시신에 천을 감고 판에 올려 머리부터 동널 안으로 넣는다. 약간 작은 독을 큰 독 안에 넣어 시신의 다리를 덮는다. 두 동널이 맞닿은 부분은 찰흙을 발라 막는다라고 추정하였습니다. 실제 동널은 무관과 신관을 제외하면 모두 큰 독의 널에 작은 동널이 끼어 들어간 이음식 동널입니다. 또한 작은 동널 바깥쪽에는 동널이나 토기 조각으로 뚜껑을 덮은 항아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죽은 자의 다리 쪽에서 장례 의례를 치룬 것으로 여겨집니다. 깨진 뚜껑은 나쁜 것을 사라지게 하는 제사의식이며 항아리에는 곡물이나 술과 같은 제사용품이 있었을 것입니다. 금동관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큰 동널 중 하나인 을관에서 나왔습니다. 을관은 전체 길이 약 2.5m로 동널 안에서 시신의 흔적과 함께 금동관과 금동신발 등 화려한 유물이 나왔습니다. 조사자는 금동관, 금동신발, 큰 칼, 도끼, 창, 화살, 톱, 귀걸이, 옥, 장신구 등인데 양이 많아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이다라고 흥분과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금동관과 금동신발은 고대 사회에서 권력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 금동관은 고대 영산강 유역에서도 독자적인 관을 사용했음을 알려주는 거대한 사건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 금동관은 마한과 백제 권역에서 출토된 금동관 가운데 유일하게 국보로 지정되었습니다.